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룩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색조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스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다만 오늘은 좀 눈썹을 상세히 다뤄보았어요. 온에어 채널에는 사실 눈썹을 엄청 길게 다룬 영상이 있긴 한데 오늘 영상은 그거보다는 짧게, 그리고 또 브로우 파트가 중요한 건 알지만 제품을 꼭 그렇게 골라서 사야 하나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그런 파트인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는 브로우가 제품도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는 그런 영상이기도 합니다. 이미 메이크업 너무 잘하시는 여러분들일 거라는 거 모르는 제가 아니지만 오늘의 영상에서도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이건 어딘가에서 받은 솜인데요. 이쪽은 꺼끌꺼끌, 이쪽은 부들부들 그런 솜이에요. 근데 비오템 건 아니에요. 오늘 스킨은 에스티로더의 마이크로 에센스 스킨 액티베이팅 뭐저거라고 해서 좀 더 산뜻한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저도 좀 계속 써봤는데 섞어서, 저는 발효 에센스를 좋아는 하지만 컨디션에 따라서는 좁쌀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스킨을 촉촉하게 쓰고 싶다 하시거나 아니면은 라이프 플랑크톤처럼 먹여주는 에센스 쓰고 싶다 하시면은 괜찮은? 근데 요즘 이사하고 어쩌고 하느라 진짜 뭐 기절하고 자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피부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물이 바뀌어서 그런지 화장품 쓰던 대로 계속 썼는데 얼굴에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으악, 뽑아야 돼요. 제가 그 레이저 제모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병원도 돈 주고 끊어놔도 귀찮아서 잘 못 가는 마당에 내가 뭘 얼마나 집에서 부지런히 해보겠다고. 진짜 집에서 하는 거는 팩이라도 집에서 하면은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눈썹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밑에 나 있는 잔털을 미는 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눈썹에 산 있는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는 걸 되게 어려워들 하시는데, 눈썹에 산이 엄청 높게 나 있는데 그 눈썹 산의 위치를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눈썹 산은 대략 한 이 정도쯤 와야 자연스러운데 눈썹 산이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눈썹의 털은요, 엄마 아빠 미안하지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지금 저도 눈썹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까지 나 있어요. 우리 아빠 눈썹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딸이 똑 닮아가지고 눈썹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처음에 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초록색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해를 안 받으니까 허여면서 뿌리들이 드러나니까 초록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밀 때요, 그냥 이렇게 눈썹 칼로만 밀면 절대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런 가위를 꼭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막 이렇게 튀어나온 털들도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줘야 돼요. 이런 거를 잘못 자르면은 엄마가 매 눈이신 분들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털이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커팅을 같이 해주면서 길이를 줄여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밑으로 흘러나오는 털이 많이 없는 편이지만 털들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털들이 있어요. 이런 털들은 가위로 잘라주면 바짝 올라가는데 털이 내려왔네? 내가 한 땀 두 땀 더 따야지 하면서 모근을 없애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만큼 내려온 거 이만큼만 자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눈썹이 다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썹 칼로 쬐끔 자르고 가위로 쬐끔 잘라주고 이거를 반복을 하시면서 다듬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래서 색조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눈썹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수건이요, 여러분. 갑자기 수건 얘기인데 무려 호텔 수건이에요. 40수. 또 여러분들이 40수가 좋다 해갖고 내 40수 샀잖아요. 그래서 수건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쯤 해서 좀 풀러줘야 돼요. 이솔 퍼펙트 시카 트리트먼트. 제가 그러니까 저희 아가씨 실버라인의 친척 동생 친구분들을 서울 여행을 같이 하면서 제품들 사는 것도 도움을 주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 10대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들은 제품 가격대가 10,000원이 넘어가면은 당연히 부담스럽겠더라고요. 그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더 이렇게 확 체감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딱 떠오르는 제품은 전 정말 머릿속에 이솔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크림은 연작 전초 에센셜 크림. 저도 연작이라는 브랜드를 몰랐는데 이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화장품이에요. 계속 써보고 있는데 이게 약간 한방 페이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방을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한방은 진짜 이렇게 맡아보고 으윽 할 정도로 진짜 한방에 너무 향기가 강해서 부담스러웠는데 얘는 되게 은은하게 한방에 향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잘 쓰고 있어요.
막 이렇게 피부가 예민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쬐끔만 만져도 피부가 좀 뻘개지는 게 심해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체한 상태거든요. 체해가지고 이틀을 진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 열이 차오르니까 이런 홍조도 더 올라오는 거예요. 밤마다 세안을 열심히 안 했더니 블랙헤드가 생겼어요. 머리 말리고 올게요. 바비 브라운 썬베이스 옷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저도 안 입었어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입기엔 다소 애매한 감이 있는 그런 옷이에요. 이 제품은 초초초 악건성이신 분들한테 정말 최고인데요. 얘만 바르고 위에 프라이머 처리를 따로 안 하면은 좀 유분은 좀 잘 올라오는 편이에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디올의 백스테이지 파운데이션. 1W 색상인데 이 디올 파데가 은근히 매력이 있다니까요. 뭘로 발라보지? 필리밀리로 발라볼게요. 가까이 오실까요? 근데 얘는 좀 이렇게 푹푹 이렇게 나와요. 봄까지도 아무래도 피부가 엄청 매트한 것보다는 촉촉한 게 땡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곰살곰 통통통 터치를 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피부를 터치를 할 때에는 너무 많이 터치를 하게 되면 마치 오버쿠킹이 되어서 요리를 망치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 엄마는 나물 같은 거 손으로 만질 때에도 너무 많이 만지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피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블랙헤드가 많으면 코 메이크업 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이번에 스펀지로 톡톡톡 좀만 더 터치를 해주고 오늘은 컨실러로 피부를 좀 깨끗하게 가려볼 거예요.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 다크서클 커버 1호 셀먼 베이지. 지금 이렇게 보라색인데 잘 보세요. 나도 하고도 좀 놀라운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여러분? 제품력도 제품력이지만 일단 이렇게 짙은 다크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가 가능합니다. 정말 이 다크서클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 어느 정도만 가려지면 됩니다. 가릴 컨실러는 로라 메르시의 시크릿 카뮤플라지.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이쪽에 되게 큰 여드름 흉터가 있었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흉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3개월 정도면 없어집니다. 이슬 라인도 조금 할게요. 파우더는 에스쁘아 퍼펙트 오일 컨트롤 프레스드 파우더. 이거는 바비 브라운의 아이 스윕 브러쉬인데요. 부분 컨실러 한 부분에 톡톡 올려줄 때 사용하면 좋기보단요. 그냥 지금 손에 집혀서 썼어요. 이거 바비 매장에서 메이크업 봤는데 너무 영업당하는 거예요. 모양 자체가 좀 특이하니까. 근데 엄청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브러쉬는 아니에요. 뭔가 좀 말끔해진 것 같습니다.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 이제 뷰티방만 정리를 하면은 집이 정리가 다 되는데요. 뷰티방 정리가 너무 고난이도여가지고 굉장히 엄두가 안 나네요. 다음 룸메이트 촬영 때쯤에는 제가 뷰티방 정리가 끝났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 색감은 볼은 핑크핑크하게 가면서 이 핑크 무드를 옷과 함께 느낄 건데 섀도우도 너무 핑크를 올리면 부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핑크는 핑크인데 약간 탁함이 들어있는 핑크를 하고 싶어서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팥죽 비추로 할 건데요. 아르데코 578번입니다. 아르데코 진짜 오랜만이에요. 색감이 예뻐갖고 한때 되게 자주 썼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색감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색감들을 하도 다 잘 뽑아가지고 이런 색감이 많이들 보이는 것 같아요. 아르데코가 발색이 진짜 잘 돼요. 여기서 눈을 떴을 때 조금 더 색감아 올라와라. 눈 밑에 언더에도 느낌이 좀 나게 브러쉬를 세워서 오늘 좀 과하게 발라서 이렇게 애교살이 오동통 올라오게 바로 뷰러를 해줄게요. 그리고 저의 최애 아이라이너 에스쁘아의 브룸 스트리트. 브라운에 펄이 콕콕 박혀가지고 진짜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으로 그려지거든요. 아무래도 데일리지만 나들이 메이크업까지 커버가 되려면 아이라이너는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동공 밑에. 얘가 동공 밑에 하기에도 아주 자연스럽고 제 눈에서는 그렇게 번지지도 않고 그러면 딱 여리여리하게 하다가도 뭔가 눈빛이 창 하는 느낌이 들죠. RMK의 2508번, 4번이라고 써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얘를 이렇게 열면 짠! 이렇게 나오고요. 이 밑에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 브러쉬를 잘 쓸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이 섀도우가 질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스머지를 해줘야 단순하지만 뭔가 깜빡깜빡거릴 때 고급스러움이 보이거든요.
언더 뒤쪽에도 살짝만. 그리고 오늘 마스카라는 클리오의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1번 롱 컬링. 속눈썹을 붙일까 했는데 좀 이렇게 롱래쉬가 잘 되고 가벼운 타입은 마스카라만 해도 어느 정도 눈이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마스카라 해볼게요. 와, 이거 클리오 안 쳐지고 롱래쉬 장난 아닌데요? 와, 이거 역대급인데? 이거 롱앤컬 이기겠는데요? 대박템 예상합니다. 그리고 쉐딩은 제가 좋아하는 토니모리의 크리스탈 블러셔 5호 슈가 브라운. 필리밀리 880번 브러쉬로 막 쓸기보다는 아까 컨실러도 해놨잖아요. 그래서 톡톡톡톡 치면서 살짝 느낌만.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짙지는 않지만 앞에 살짝만. 그리고 오늘 블러셔는 캔메이크의 36번. 자신감 장착 이야! 블러셔는 진짜 자신감인 것 같아요. 오히려 눈 밑쪽으로 많이 가도록 바르면 좀 낫더라고요. 아까 썼던 에스쁘아 파우더를 한 번 더 겉에 테두리에 이렇게 슉 둘러줍니다. 메이크업 포에버의 200번. 사실은 얘가 페일하면서도 되게 얘네 이렇게 퍼플기가 좀 있어요. 이거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계속 탁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고 바비 브라운의 립글로즈. 이게 진짜 유물인데 안 썩었을까요? 괜찮아요. 바비 매장에 가면 꼭 립스틱하고 립글로스를 같이 권하거든요. 전 권하는 대로 다 샀었거든요. 지금부터 눈썹을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른 메이크업이 잘 됐는데 눈썹이 약간 잘한 메이크업에 재 뿌리는 듯한 그런 눈썹의 형태 3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일단 브로우는 무조건 눌러 쓰죠. 일자 눈썹의 로망을 가지고 일자로 갑니다. 먼저 겉에 라인을 잡고 나는 일자 눈썹. 자, 이렇게 눈썹을 잡았으니 안에를 색칠을 합니다. 어머? 자, 이렇게 지금처럼 겉에 라인이 너무 또렷한 거예요. 뭔가 일자가 정말 그냥 이를 갖다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일자 눈썹이 된 거죠. 여러분, 일자 눈썹은 일자로 보이게 그려야 일자 눈썹이지 일자로 그리는 게 일자 눈썹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렇게 잘 가다가 끝부분을 계속 만나게 해주려고 터치를 하다 보니 길이감의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끝이 뭉툭하게 표현되면서 번지기만 하는 형태.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뭔가 모양이 어설프게 잡혔으면서 끝에가 세련되게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나는 눈썹을 그리긴 그려야겠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털이 있는 부분을 여기를 먼저 터치를 하는 거야. 모르겠으니까 털이 나 있는 데를 먼저 하는 거지. 앞머리가 너무 선이야. 조금만 더. 왜 자꾸 선이 이게 안 없어지지? 블렌딩? 여기가 덜 채워졌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앞머리가 도저히 처리가 되지 않아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눈썹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눈썹 영상은 클리오와 함께 하기도 하지만 저는 원래 이 클리오 브로우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었어요. 클리오 브로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사실 브로우는 돈 투자를 그렇게 안 하게 되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우의 제형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섬세하게 신경을 쓴 걸 보면서 참 클리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브로우를 선택을 하실 때에는요. 손등에 너무 잘 그려지는 제형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하드하게 잘 그려지지 않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썹을 그릴 때에는 힘 조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리다 보면 그냥 무조건 진하게 발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하드한 타입의 브로우를 선택할 것. 일반 파우더를 결 따라 한 번만 살짝 쓸어주고 반대로 살짝만. 눈썹 모양이 정말 이상하게 난 이쪽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눈썹 그리실 때에는요. 털이 나 있는 부분은 손대지 마세요. 왜냐하면 털이 나 있기 때문에 이미 눈썹 모양을 잡아놓은 부분인데 거기에 터치를 더하게 되면 눈썹이 거기만 짙어지겠죠. 털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이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털이 없는 부분을 먼저 밑에 라인을 살짝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일자를 그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눈 동공에서 약간 뒤쪽으로 갔다 싶으면 내려주세요. 여기를 꼭 내려주시고 어머 이제 맨살이 나타났다 무섭다 싶으실 때 그때 더 가셔야 됩니다. 내려주세요. 관자놀이까지. 여러분 아이라인보다 더 길어야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이만큼 가주세요. 헉, 너무 긴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느낌만 내면서 끝에는 세련되게 선 하나만 남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느낌으로 눈썹이 가득 차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쪽 눈썹하고 이쪽 눈썹하고 왠지 잘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얘도 뒤쪽을 선만 채워줍니다. 절대 위에도 색칠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뒤까지 전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안구가 이렇게 뼈가 나와 있는데 이쪽을 너무 많이 터치를 하시게 되면 여기만 불룩하게 튀어나온 눈썹의 형태로 그리시기가 쉬워요. 멀리서 보면은 털로 라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털 안에 내가 그린 라인으로 눈썹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너무 털 바깥으로 선을 그려야겠다라는 압박감을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제형이 좋아야 터치를 하고 터치를 할수록 자기들끼리 제형이 싹싹 붙어서 점점 더 그려지는 게 눈에 보이게 돼요. 근데 제형끼리 잘 붙지 않는 브로우가 아직도 시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돈 투자를 해야 한다면은 브로우에 하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실수로 많이 범할 수 있는 테두리만 지나지 않게 눈썹을 그리시려면 빗금으로 그리시면서 가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빗금으로 그리면서 가로 쪽으로 진행. 지금도 보시면 제형이 자기들끼리 계속 만나면서 색칠이 점점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브로우는 너무 힘을 줘서 그리는 게 아닌데요. 힘을 안 줬는데도 브로우가 뭉친다 하시면은 그거는 좀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도 많은 브로우를 만나봤지만 제형 자체가 뭉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제품들도 아직 있더라고요. 다만 이 단계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밑라인을 그리고 빗금으로 그리면서 가로로 진행. 지금 제가 앞머리는 전혀 그리지 않고 뒤에만 그렸는데 그렇게 앞에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진 않으실 거예요. 빗금으로 촉촉촉촉 하면서 가로로 진행. 이렇게 하면 눈썹 산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빗금으로 그려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도 하다 보면 대략 이쯤에서 산쯤 되면서 가면 되겠다 감이 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는 얘가 계속 짧게 가면 안 되고 점점 라인이 좀 길어져야 돼요. 그래야 끝에가 세련되게 뽑히겠죠? 이 끝에 라인이 세련되게 뽑히는 거는 두 번째 문제를 극복하는 게 되겠죠. 또 어떤 눈썹의 형태는 이 끝에가 싹 빠지지 않고 약간 막 이렇게 찌글하게 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돼요. 끝 처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브로우 모양 자체가 육각 단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브로우에 각이 져 있어서 커팅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납작하게 깎여 있으면서도 육각형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뽑을 때에는 조금만 멀리 내가 쓱쓱 밀어주면은 길이가 멀리 뽑히게 되고 또 내가 털 사이사이를 채워주고 싶을 때에는 좀 넓적한 면을 이용을 해서 싹싹 채워주면 되고 자 이제 앞머리 짱구 바로 해결하러 갑니다. 앞머리는 물론 가로로 터치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앞머리 숱이 있든 없든 얘가 약간 무식한 발색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만 세워주면 좀 옅게 심듯이 발색하고 싶은 부위에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뒷꼬리를 열면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가 있습니다. 눈썹이 어려우신 분일수록 이 스크류 브러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스크류 브러쉬를 따로라도 구비를 좀 해놓으시기를 권하는데 얘는 뒤에 아예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가 있으니까 스크류 브러쉬를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클리오는 제가 갖고 다니는 브로우 용도로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실수를 해서 너무 브로우가 짙게 그려졌다. 그럴 때에도 이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걷어내면은 농도가 옅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머리도 지금 블렌딩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선 같은 느낌이 많이 났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 심으로 가지고 계속 이 선을 없애려고 하면 당연히 농도가 짙어지고 짱구가 되는 길이 되겠죠. 선을 일부러 그려놓고 스크류 브러쉬로 싹싹 빗어주면 파스텔을 문지르는 듯한 효과로 선들이 뭉개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제 피부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스크류 브러쉬로 건드리면 빨개져서 얘가 빨개진 건지 브로우가 잘 발려진 건지 보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브로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두께를 더 늘리고 싶다 하시면은 가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실수인 테두리만 짙어지는 형태가 나오게 돼요. 점과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모여 면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두께를 넓혀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그리시다 보면 짝재기가 된 것 같아요. 이거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금 제 눈썹을 보시면 약간 짝재기일 수도 있고 뭐 저번하면 됐다 싶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눈썹이라는 거는 똑같이 그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다르지만 않게 비슷하기만 하면은 전체적인 인상에 큰 데미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짝재기인 거에 너무 신경 쓰다가 짱구되고 끝에 세련되지 않게 표현되고 테두리만 짙어지고 뭉툭해지고 그거보다는 약간 짝재기더라도 세 가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세련된 인상을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눈썹이 완성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브로우 색상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브라운 계열에 맞는 브라운 색상이 3가지가 있는데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런 자연 어두운 갈색 모발에 맞는 브로우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레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브로우를 사더라도 뭔가 그레이에 붉은기가 들어가 있고 아니면 그레이가 뭔가 노랑노랑한 브라운기가 들어가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한 색상은 그레이 브라운이란 색상인데요. 뭔가 모르게 그 누렁누렁하거나 붉은붉은한 느낌이 좀 거의 없고 그레이에 살짝 애쉬 느낌이 나면서 저의 이 자연 모발하고 너무 잘 붙는 것 같아갖고 색상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는 평소에는 내추럴 브라운 색상을 좀 자주 썼던 것 같던데 이걸 왜 저는 이제야 한 거죠? 저처럼 자연 갈색 모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진짜 그레이 브라운 강력 추천입니다. 그럼 이렇게 눈썹까지 완성이 되었으니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하면 봄에 엄청 쉽게 할 수 있는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일수록 눈썹의 농도도 중요하고 색상도 더 중요하고 쉐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운데이션만큼이나 사랑하는 브로우 파트 오늘 이렇게 좀 상세하게 다뤄봤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눈썹에 유행하는 형태도 바뀌고 할 테니 한 번씩 이렇게 리뉴얼해서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